아주 옛날에 대장급 기본 쿨러가 있었어요.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발열도 있고 소음도 컸지만 이 친구의 인기 비결은 이뻐.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에 15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저번 시간에 각 CPU별로 어떤 쿨러들을 사용할지 정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4만원 미만대 탑 10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품 선정 기준입니다. 다나와 사이트에서 공랭의 4만원 미만의 인기순 탑 10을 뽑아봤습니다만 상위 5위까지는 고정이었는데 6에서 10위 같은 경우에 조금씩 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물건을 시켰던 4월 26일 기준으로 부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각 쿨러의 성능, 특징과 장점, 단점은 지극히 10개만 비교를 했습니다. CPU 쿨러는 직접 제 돈으로 사고 직접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이고 약간은 검색을 통했지만 그래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10위는 가장 저렴한 2만원대에서 몇 안 되는 5V RGB의 에픽사의 120mm ARGB입니다. 추가 클립이 있고요. RGB 모듈이 없어도 RGB 사용, 선택 유무, 당연히 아무것도 연결 안 하면 꺼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높은 CPU에선 약간 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블랙이랑 화이트 모델이 있습니다. 얼티메이크 에픽 120 ARGB 펜이 판매 중에 있어서 앞뒤 쿨러가 동시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노랭이 지대를 사용했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9위로는 시리즈가 가장 많이 시판되고 있는 RSI 맥스 M120 ARGB 제품입니다. RGB 모듈을 선택을 했고요. 이중 접합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한번 달고 나면 써멀 제도퍼 같은 것이 매우 편하게 가능합니다. 상단 반열판이 높으면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은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별로 M120, 120D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자, 8위로 정평강 쿨러로 트리니티 화이트 제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나름 장착이 편한 편이고요. 나와 있는 쿨러 중에서 가장 조용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써멀 그리스는 4에서 5회 도포가 가능한 써멀 그리스를 제공을 해줬고요. 쿨러 후면에 LED 꺼짐 스위치 기능이 있었습니다. 테두리가 약간 날카롭게 제작이 돼 있어서 피를 볼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특징으로는 손나사로 되어 있고 드라이버 없이도 장착이 가능하지만 방열판 등이 있어서 돼지 같은 저 같은 손가락은 장착이 굉장히 힘드네요. 자, 7위 같은 경우는 가장 화려하고 커버도 화려하고 에픽 120 플러스 ARGB 화이트 제품입니다. 장점으로는 추가 클립이 동봉이 되고요. 5V RGB와 오토 RGB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류 타입으로 크게 조립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음이 약간 높은 편이고요. 최대 회전 속도가 약간 있습니다. 10개 쿨러 중에 유일한 트윈 쿨러고요. 쿨러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 높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품의 스노우 모델이라는 화이트 제품도 있고요. 이 친구 역시 노랭이 지대를 사용했네요. 자, 6위로는 깔끔해 섹시한 에어로쿨 사일런 4F입니다. 일체형 쿨링 디자인이 나름 깔끔하게 선택되어 있고요. 5V RGB와 오토 RGB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회전 속도가 높기 때문에 소음이 약간은 있는 편이고요.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은은한 밝기로 싼 느낌이 안 납니다. 그리고 LED 휘도가 약간은 낮은 편이네요. 총 2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친구 역시 노랭이 지지대를 사용했네요. 자, 드디어 밝힐 때가 됐습니다. 노랭이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인텔 쪽에서만 사용되는데 공동 구매를 한 건지 계열사가 비슷해서 그런 거였는지 결합 방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쿨러 지지대 나사까지만 빼면 쿨러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설치가 스크류 방식으로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조립하면서 드릴을 사용하시게 되면 메인보드 패턴이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위로는 값성비 3R 시스템의 RC400 제품이 채택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AMD의 무법 방지 킷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 무법 방지란 택배 배송 중에 쿨러가 빠지거나 CPU 소켓에서 CPU가 함께 들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무법을 방지시켜 주더라고요. 쿨링을 빼고 끼고 할 때 안 빠지게 하는 지지대인데 매우 좋아 보입니다. 추가 클립이 있어서 분실이나 쿨링 추가도 가능하고요. 2점 결착 방식이어서 케이스 안에서 바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10개 중에서 RGB가 유일하게 없는 모델이고요. 자, 4위로는 가장 비싼 잘만 10X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장점으로서는 꽤나 조용한 쿨링이 있고요. 상판 LED가 굉장히 이쁩니다. 단점으로서는 장착이 가장 나쁘게 선정이 돼 있고요. 메인보드 상단 방열판 높이에 따라 간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으로선 흰색과 블랙 모델이 시판되고 있고요. 10개 쿨러 중에 유일하게 나사 방식으로 체결을 하게 되는 굉장히 짱짱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탈착 시 튜닝램 같은 경우에는 빼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점으로 보입니다. 잘만의 개놈의 별 나사는 이제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자, 3위에는 무난함의 1000 ARGB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장점으로는 가격 대비 나름 쏘쏘한 성능을 내보내주고요. 단점으로는 지지대 체결 시 나사 고정 부분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은 소음이 높은 만큼 그만큼 식혀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5V 모델로 GT라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제품은 블랙과 약간 그레이에 가까운 그런 화이트가 함께 있고요. 2위로는 매력없는 겜맥 400XT 제품입니다. 장점으로선 다 적당합니다. 단점으로선 특징이 없어서 매력이 정말 없습니다. 적당히 편안한 조립과 적당히 적은 소음, 적당히 낮은 가격, 적당히 괜찮은 성능. 대망의 1위는 가장 많이 판매된 잘만 9X 제품입니다. 10개 쿨링 중에 가장 장착이 쉽고요. 단점으로선 클립이 가장 흐물흐물거리면서 흰색의 RGB는 요즘 시대엔 약간 아쉽죠. 테두리가 약간 날카로워서 피복이 딱 좋은 이런 제품이고요. 이 친구는 기본빵 이상은 합니다. 10위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어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테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써멀 그리스를 항상 똑같은 양을 바를 수는 없죠.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를 나눠서 평균값을 낸 성능 수치를 표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테스트는 누드 케이스로 했습니다. 케이스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넣게 되면 메인보드가 눕혀져 있었던 게 세워지면서 실제로 제가 테스트했던 결과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온도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26.5도를 기준으로 밑으로 0.1도, 위쪽으로 약 한 0.2, 3도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된 테스트지를 전혀 알아보실 수 없겠죠.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도중 나오게 된 최대 온도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평균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갔던 각 CPU별로의 RPM이고요. 평균 RPM과 최대 RPM입니다. 소음 영역은 평균 데시벨이고 최소 데시벨 각각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쿨러의 각 장점, 단점, 그리고 특징 알아봤는데요. 어떤 건 조금 좋아 보이는가 하면 어떤 건 성능이 조금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수백 가지 쿨러 중에 뽑힌 10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크게 나쁜 쿨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만 제가 했을 뿐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고정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